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신자님이 출근 중 주유하러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시그널 울릴 때 창문 열었는데 주유소에서도 같은 시그널이 울리네요. 오호. 다들 힘찬 하루 보내세요 라고 반가운 인사 남겨주셨고요. 네, 주유소에서는 출력을 조금만 더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르투나님은 와, 오늘 기획과 섭외 근사한데요. 오늘도 기운내요. 우리 촌철님들 또 제작진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남겨주셨는데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리마님, 수산물 유통이랑 식당이랑 같이 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밤 9시에 퇴근하고 새벽 2시에 유통회사로 출근해 일하고 있습니다. 몇 시간입니까 이러면? 그러니까요. 시선 집중 끝날 때 같이 퇴근할게요. 오늘 하루 파이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잠깐 퇴근을 했다가 다시 출근을 하셨다가 또 저희 방송 끝날 때 같이 퇴근을 하시는. 이 촌철님이 주 69시간제 논란이 한창일 때 어떻게 지켜보셨는지가 참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게요. 그거는 아직 폐기된 거 아니죠? 열심히 좀 설문조사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리마님의 이 의견도 좀 정부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장미꽃님, 더마카님 내 아이디도 불러줘요 하셨는데 장미꽃님 안녕하세요. 불러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실 거예요. 아, 장미는 보통 6월에 피죠? 네? 아주. 제가 꽃이랑 친하지 않아서 당황했네요. 5월부터 피지 않나요? 5월의 장미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5월인가요? 6월인가요? 아무튼 5, 6월. 네. 이것으로서 저와 제이비는 꽃과 친하지 않다는 게 말로에 탄로 났네요. 그래도 제가 조금 더 가깝지 않지만 한 반보 정도? 제가 팩트체크해서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자,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대영호 의원이 결국 어제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잠깐 들어보시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려고 합니다. 당과 대통령실에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네, 이렇게 선언하고 기자들하고 백브리핑이 있었고, 근데 이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요. 기자회견 마치고 나가는 태영호 의원에게 기자들이 이렇게 막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소리가 약간 희미한데 제주도 가서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이제 이걸 물어본 거거든요. 네. 기자들이 연속 3번으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당과 대통령실 당원들에게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제주도민들을 향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역시 태영호 의원이 바라보는 것은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다. 그곳을 쳐다보며 자신의 미래를 보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퇴를 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다가 어제 오전에 전격 사퇴 선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윤리위가 열렸고 징계 수위가 결정이 됐는데 네. 이 사태가 영향을 미쳤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미쳤다고 봐야 될 텐데요. 징계 결과 황정근 윤리위원장 발표가 있거든요. 일단 이것부터 들어보시죠.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당원 최영호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 혹시 최고위원 사퇴 여부나 이런 것들이 좀 결정 미쳤는지만 결과를 보시는 네, 결과를 보시면 알 겁니다라고 황정근 위원장이 얘기했는데 결과가 지금 모든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사퇴 안 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이고 태영호 최고위원은 사퇴해서 당원권 정지 3개월이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이 됐으니까 내년 총선 공천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총선에서 공천받기 위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다. 이런 건데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태영호 최고위원의 어떤 최고위원직 사퇴가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안팎의 권유 내지 압박에 따른 거라고 만약에 한번 해석을 한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도 혹시 그런 권유 내지 압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태영호 최고위원을 상대로만 그렇게 했던 건지 이게 궁금한데 왜 이게 궁금하냐면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은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유승민 전 대표가 저희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있겠죠. 만약에 중징계를 받아가지고 이진복 정무수석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실제로 그 자리에서 공천 이야기가 오갔다고 만약에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물론 가설적 추정입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점 때문에 태영호 의원에 대한 권유 내지 압박이 더 거셌던 것인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로써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거는 뭐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태영호 의원은 이제 공천 신청 하겠죠. 그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두 당사자의 반응도 조금 엇갈렸습니다. 뭐 엇갈렸다고 하기보다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송구스러운 마음뿐이다. 앞으로도 당과 나라의 보탬이 되겠다. 짧은 입장을 내놨고요. 네. 태영호 의원은 조금 더 길게 입장을 내놨는데 결론은 윤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거듭 사죄 의사를 밝혔다. 이런 건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짧게 연출된 한 장면이 더 있는데요. 이것도 마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오찬 행사를 준비를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초청 대상이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렇게 당 4역으로 제안이 됐고 최고위원은 빠졌었나 봅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그 전날인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대통령 취임 1주년 행사에 최고위원들이 배제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당 지도부에서 선출직 최고위원을 빼면 누가 남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는데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글을 올린 지 30분 만에 이 대목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왜 삭제했을까요? 뭐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최고위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최고위원을 뺐을 것 같은데 이런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섭섭함을 토로한 셈 아니겠습니까? 뒤늦게 이걸 자각한 모양인데 아무튼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엄청 서운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뭐 그리 서운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게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 동안 여당 지도부는 총 7번 만났고요. 야당 지도부는 만난 적이 없잖아요. 네,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뭐. 근데 세상사는 항상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태영호 의원 징계 3개월과 관련해서 에라이님이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점심은 꼬리곰탕으로 결정했어요. 어제 징계가 약간 꼬리 자르기 아니었냐. 설렁탕보다는 꼬리곰탕이 더 비쌉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오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당의 결정이 나왔는데 보유 중인 가상화폐 매각을 권유하고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하는 자체 진상조사팀을 구성하고 여기에 외부 전문가도 합류시킨다. 이런 내용이었고 다시 김남국 의원이 이걸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제 정치록회에서도 레드팀 검증 얘기를 좀 했었는데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래서 여기에 토를 뭐 달지 않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첨만 한마디만 하자면 김남국 의원이 거래 내역을 스스로 낱낱이 공개하면 더 많은 외부 전문가가 굳이 이 검증팀 원으로 위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아서 검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궁금증을 모아서 진상조사팀에서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이렇게 한다면 의혹은 최단 시간에 가장 깔끔하게 정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건 김남국 의원의 결단에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점을 좀 하나 더 이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넓게 보면 연관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민주당 관련 뉴스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뭔가요? 자, 일요일에 쇄신의총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앞서서 원내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설문지를 돌렸는데 주관식 질문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우선해서 쇄신해야 할 부분, 전당대회 투명성 강화 방안, 기득권 폐지 방안, 상시적인 도덕성 검증 방안, 국회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또는 출당 기준 등등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시적인 도덕성 검증 방안이라고 하는 주관식 설문 문항이 있는데요.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정립돼야 되는가? 도덕성의 원칙과 기준이 전제돼야 됩니다.
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도 결국 코인 투자가 도덕성 범죄에 포함되느냐를 둘러싼 시각차에서 비롯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례가 불거질 때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뭐 불법이 아닌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계속 논란이 벌어진다면 그건 결과적으로는 제살깎기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먼저 정립해야 할 것은 도덕성 검증 방안이 아니라 도덕성 기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일 전인 지난 8일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 당규를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조정을 했는데 이전보다 완화했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뇌물, 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받고 있는 자와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받고 있는 자라는 대목을 삭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심에서 유죄를 받아도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결론이 뭐 다 난 게 아니라면 출마할 수 있다? 출마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천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네. 자, 이에 대해서 이거 저 기준 너무 완화시킨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강화한 거다. 포괄적 규정을 그대로 뒀기 때문에 더 강화한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궤변입니다. 왜 궤변이냐면 자,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비교를 하면 인정되는 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당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평가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굳이 빼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럼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당이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공천장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어떻게 강화합니까? 완화지. 지금 당의 한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쇄신의총 연다고 하면서 도덕성 검증 방안에 대한 주관식 설문을 돌린다?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점을 지금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쇄신의총에서 정리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정이 됐답니다. 네. 확정이 됐는데 그거 번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거는 의총 사안이 아니겠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거취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불구속 기소가 됐죠. 그리고 나자 인사혁신처가 나섰다고 하는데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송통신위원회로 발송을 했고 한상혁 위원장도 이 등기를 받았다고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청문 절차라고 하는 게 무슨 청문 절차냐? 면직을 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청문을 진행하는 그 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명할 게 있으면 해봐라. 그리고 나서 면직 여부를 결정을 한다라는 건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자, 청문 절차를 거쳐서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을 하고 인사혁신처에서 이건 면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 제청을 받아서 오케이 해버리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면직 처리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임기를 석 달 앞두고 지금 이 절차가 개시가 됐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방통위원장을 면직 처리해버리고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선임한다. 이런 절차가 개시가 됐다라는 것이죠. 네, 뭐 벌써 후임 하마평도 꽤 있던데요. 뭐 여러 사람 얘기 이름이 나오고 있던데요. 그 이 자리에서 한번 전해드린 적 있죠. 이제 김후곤 전 검사 네. 이 그 이름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다른 검사 출신도 지금 이름이 올라갔는데요.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이름도 새로 나왔고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그리고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등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아직까지는 공개가 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속도가 빨라진다면 이후에 방송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이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연동되는 문제가 이제 그 국회에서의 방송법
처리 문제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직회부가 됐고 부의까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가 될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게 뭐 지배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방송 문제를 둘러싼 이제 커다란 쟁점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살짝 짚어주긴 했었는데요. 촌철님들이 지금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방통위원장의 검사요? 라는 질문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법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검사는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뭐 임명권자가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검사라고 하는 어떤 그 직업이 갖고 있는 특성은 뭡니까? 처벌이잖아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다음에 그 수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단속과 뭐 징계 이게 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검사 출신이 과연 적당한 인사냐? 이 이제 논란은 앞으로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나 검사 출신이라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수 관계를 다 떠올리게 될 텐데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는 논란도 부속적으로 전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시선 집중하겠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이슈는 어떤 건가요? 어제 전해드린 거 후속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 시니어존 카페 이야기 전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렇게 된 사연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 카페의 단골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올린 글이라고 하는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 카페는 테이블 2개 있는 작은 카페로 동네 할아버지들이 여기에 와서 마담이 예뻐서 온다. 뭐 커피 맛이 그래서 좋다는 등등의 성희로성 발언을 계속했고 그래서 여사장님이 힘들어하다가 노 시니어 존이라고 써붙였다라는 겁니다. 사연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사장님의 심정은 10분 이해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 드렸던 말씀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몰지각한 할아버지들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해서 시니어를 한 대 묶어서 출입금지 선언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렇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발언하는 할아버지를 차라리 고소해서 자신들의 발언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라. 따끔한 맛을 보여주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몰지각한 할아버지들이 노 시니어 존이라고 보니까 써붙인다고 해서 과연 고분고분 말을 듣고 돌아갈 거냐. 사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것은 그거는 자유고 적절성만 따지면 된다. 정말로 성희롱성 발언을 이렇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렇게 하는 할아버지들이라고 한다면 본때를 보일 필요가 있는 거죠. 뜨거운 맛을 보일 필요는 있다. 그런 점에서 그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라. 하지만 시니어를 한 대 묶지는 마시라. 주제넘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 명의 잘못으로 그 모두를 평가하지 말고 그 한 명에 대해서 제대로 잘잘못을 물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30초님이 차라리 그 사람 이름을 크게 쓰시지라고 했는데 이러면 또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아니 그 6, 70년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방 그때는 다방이라고 불렸잖아요. 아니 지금이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그때의 지금 사고방식이나 행태에서 한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이 먹으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게를 좀 운영해 보려고 지금 카페 운영하시는 분의 어떤 그 고충을 헤아려도 모자랄 판에 마담 운운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어른으로서 좀 모범 좀 보이셔라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하나 더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거는 못 전해드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장미는 5월과 6월이 개화 시기라고 하네요. 뭐 둘 다 맞은 걸로 할게요. 장미 받아보신 지가 오래됐군요. 이미 많이 피었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냥 제가 또 비긴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